안녕하세요 여러분, 엠캐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되었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중국 제조 모델 3가 환경부 인증이 끝나고 나서 딱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발표 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테슬라를 겨냥한 거 아니냐, 환경부가 한 기업만 너무 몰아주는 정경유착이 심한 거 아니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조금 안 주는데 이게 맞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환경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기차 보조금의 취지는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요. 보급을 좀 더 활성화하고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전기차 보조금의 취지이죠. 전기차 보조금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거의 10년이 넘은 꽤 유서 깊은 제도이죠. 근데 이 전기차 보조금이 좀 말이 많고 탈이 많다고 논란이 시작된 거는 2021년부터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의 차량 기본가를 6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에게 보조금을 50% 삭감하겠다라고 해서 2021년도에 테슬라를 비롯한 외제차들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받을 뻔했죠. 이때 테슬라는 갑자기 모델 Y를 5,999만 원에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었고 많이 이득을 봤으니까 약간 해프닝처럼 넘기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이상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점점 이제 테슬라를 저격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충전기 인프라 보조금이 생겼고, 그 다음에 혁신 기술 보조금, V2L이 안 들어간 차량은 보조금을 좀 더 덜 주었죠. 그리고 사후 관리 평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AS 센터 개수를 가지고도 외제차에게 좀 불리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잘 맞춰서 대응하고 치킨 게임의 일환으로 차량 가격도 낮추면서 한국에서 좋은 판매량을 계속 이어갔죠.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2023년 작년이죠. IR법이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이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IRA법은 한국 전기차를 겨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너무 깡패같이 전기차를 제조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차량 제조사들도 전부 피해를 봤어요. 그 가운데서도 한국 제조사들도 좀 피해를 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로비를 통해서 리스 차량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었고, IRA법을 좀 자세히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한테는 이익이 되는 법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법은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중국 견제용으로 만든 법이었죠. 그 법으로 인해서 현대기아도 미국의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중국 기업들은 유럽 쪽에 위장법인을 만들어서 미국의 공장을 신설하는 등 미국 국민에게 참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한국 보조금 정책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 정책은 일반인이 봐도 안 그래 보이죠. 수출 주도국가인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해외에서 차별했다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먼저 차량 가액을 그렇게 설정하면서 테슬라를 겨냥해서 보조금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었고요. 이번 연도에는 완전 대놓고 테슬라를 저격했다고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내년에 솔직히 미국에서는 럼프형이 당선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럼프형은 미국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번 연도에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법을 들먹이면서 한국 차를 역으로 심하게 차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있어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로비를 더 해야 되는 건가? 럼프형은 더 한다고 해도 안 봐줄 것 같긴 한데, 현대는 지금 미국에 전기차를 팔아서 2020년 기준으로 한 3천억의 보조금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한국에서 150억 수준으로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한 해만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 앞으로 역차별을 받으면은 수출 주도원 국가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보조금의 과거는 이러했고, 현재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가 좀 알아볼 텐데요. 벌써 막 테슬라 차량을 사전 계약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나는 도저히 못 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성급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조금 나온 거는 사전 공표이고 10월까지는 기업들에게 약간 의견을 듣기로 했거든요. 물론 환경부는 그 기업들의 의견을 묵살시키겠지만, 그리고 아직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도 발표가 되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막 성급하게 취소를 하시기보다는
때는 일단은 차량 가액이 얼마로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취소해도 늦지 않으니까 좀 대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기 전에 이미 벌써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들 많이 알아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해 드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 안 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보조금이 원래 당초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축소되었죠. 이거는 뭐 매년 줄어들 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아예 지금은 2025년에는 5,300만원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예고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주행거리 500km까지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400km 미만은 대폭 축소한다, 뭐 이런 지금 변경점이 있고요. 재미난 거는 그 다음인데, 이게 진짜 뭐 보조금을 준다는 건가? 되게 복잡한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 그리고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 개수를 먹여서 적게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너무나 수식이 어려워요. 그냥 아무나 계산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국가 정책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리고 재미난 거는 와트아워 퍼 리터라는 단위를 써서 부피당 에너지 밀도 이런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단위를 가져온 이유는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봐서 알겠지만 LFP 배터리를 겨냥한 제도인 거잖아요. LFP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좀 가격이 저렴한데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배터리이죠.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렴한 전기차를 겨냥한 이런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전기차를 보급시키겠다는 목적이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저렴한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탈 텐데 이렇게 복잡한 수까지 만들어서 LFP 배터리를 겨냥하는지 참 의아하죠. 근데 이 LFP 배터리를 겨냥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테슬라의 RWD 모델들을 겨냥한 거라고 보는 경향들이 크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작년에 모델 Y RWD가 한국에서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이 또 에너지 배터리 밀도랑 자원 순환성에 대한 거는 경차는 예외로 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레이 이병 구하기 아닌가. 레이 EV 전기차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서 좀 저렴하게 나온 차죠. 근데 그 차량은 좀 경영이라고 피해가게 법안을 짜놨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경영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뭐 레이 EV는 경영이라고 빼줬다고 쳐도 앞으로 나올 뭐 EV3, 뭐 4 이런 차들은 LFP 배터리가 안 들어가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짰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또 배터리 에너지 밀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LFP 배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 개수까지 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광물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CALT의 고성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만큼 에너지 밀도가 나오거든요. 그 LFP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약간 지원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 개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LFP 배터리한테 주기 싫다 이런 법안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전 권역에 직영 A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개수를 먹여서 개수가 모자른 기업한테는 덜 주겠다, 이런 법도 있죠. 이 법은 테슬라에서 미리 대응하려고 지금 많은 직영센터를 열었죠. 총 11개 직영센터를 열었는데 강원권에는 없어서 이것도 1등급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미난 게 현대 기아도 원래 직영센터는 6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서울에 3개가 몰려 있었고, 근데 이 법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전국에 23개의 직영센터를 만들었어요. 대단해. 미리 짜고 움직인다. 뭐 테슬라도 강원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상세 조항을 보면은 하반기에 추가로 에이스 센터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뭐 사실상 이것도 테슬라를 겨냥한 건 맞긴 맞네요. 그러고 나서 뭐 충전 인프라 보조금, 테슬라 지금 슈퍼차저가 1000기가 넘었는데 이것도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충전 인프라 보조금도 표준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만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표준으로 안 치고 있죠. 진짜 여러모로 지금 테슬라를 상당히 경영한 제도인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뭐 혁신 기술 보조금을 더 상향해서 5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아니 V12이 왜 자꾸 혁신이냐고요. 아니, 이 V2의 기술은 솔직히 배터리의 성능을 많이 저하시키거든요. 충전 방전을 자주 일으키고 내보내는 출력을 좀 고압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배터리를 조기 폐기시킬 수 있는 V2의 기능에다가 보조금을 더 주나?
자원 순환성까지 생각하는 제도를 만든 환경부가 V2L을 혁신 기술이라고 돈을 더 주는 것 자체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제도가 진짜 재밌었는데 차상위 계층과 청년층은 추가로 보조금을 준다. 10%에서 20% 더 준다고 써있죠.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소득이 월 111만 4,223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5천만 원대 전기차를 산다고요? 혹시나 만약에 5천만 원대 전기차를 산다고 해도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으면은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을 해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차상위 계층과 청년층이 첫 차로 레이 EV 같은 경영 전기차를 사라고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 넘지를 않고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해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나 자원 순환성에 예외를 둔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레이 EV 같은 경영을 타라는 말입니다.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를 일으키는 보조금 제도인 것 같거든요. 2024년 좀 하반기에 캐스퍼 경차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건가? 와, 대단하네. 테슬라를 저격하고 국내 현대 기아차를 약간 밀어주려는 그런 법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후 보증 지원 전기차 5년 50만 킬로 이상 보증 시 30만 원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지금 LFP 배터리로 차량을 만드는 KG 모빌리티를 달래주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KGM 이미 LFP 배터리 탑재한다고 그렇게 보조금을 깎아놓고 지금 겨우 30만 원 가지고서는 달래주는 겁니까? 약간 뭔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요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LFP 배터리 전기차와 테슬라를 저격한 조항들이 참 많아요. LFP 배터리는 중국 제조 회사들이 많으니까 몇몇 분들이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왜 지원해주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나올 한국의 저렴한 전기차들도 LFP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배터리 가격이 싸니까 싸게 차량을 제조해서 LFP 배터리 차들이 한국에 많이 나올 건데 지금 뭔가 약간 너무 급급하게 이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NCM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 너무 비싸서 일부 사람만 탈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 세금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만 보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LFP 배터리가 들어간 저렴한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는 세금도 좀 불공평하게 이용되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외의 의견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세금을 자국 기업에게만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이 잘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국 기업만 보호하기 제도를 바꿔놓으면은 수출 주둔 국가인 우리나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물건을 팔 때 타국이 과대한 관세를 부과를 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타국에서 왜 너네들이 먼저 우리나라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국 기업만 보호하면은 양질의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겠죠. 괘씸하니까.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해야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외화를 많이 끌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자국기업 보호한다고 이렇게 해봤자 현대기아에 취직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현대기아 노조들이 그렇게 딱 잡고 있는 자리에 아무리 현대기아가 잘 나간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대기업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이 법이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국의 중소기업도 국내 기업에 납품도 하면서 해외 기업에 납품을 해야 돈을 잘 벌죠. 대기업의 낙수 효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기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물품을 팔게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지금 한국은 너무 자국 대기업만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현재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가장 크게 경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테슬라도 저격을 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테슬라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중국의 BYD죠. 중국의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90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유럽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BYD가 판매량이 테슬라를 넘었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 PHEV 차량도 함께 묶어서 테슬라 판매량 앞질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PH 차량 외에 그냥 순수 전기 차량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거죠. BYD는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형 LFP 배터리로 중국에서 아주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BYD의 친 플러스라는 자동차는 중국 내에서 99,800에서
17만 6,800 위안으로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1,833만 원에서 3,740만 원 사이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에서 610km를 인증받았어요. 물론 중국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믿을 게 못 되긴 하죠. 100km 정도는 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BYD의 야심작 C라는 차량 보면은 유럽에서 모델 3랑 많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준선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런 BYD의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BYD의 심플러스나 실 같은 차량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현대기아는 BYD의 저렴한 전기차 공세에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에이, 그래도 누가 중국차를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막상 차가 저렴하게 나오면은 한국에서의 시장 판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테슬라 외에 또 다른 커다란 경쟁자가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짬짬이를 해가지고 2024년 보조금을 LFP 배터리에 불리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국 내에서도 한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안 주게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기업이나 국가한테도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BYD가 약 90만 대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전기차 보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원래 전기차의 보조금 취지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BYD가 뭐 한국에 진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BYD가 KG 모빌리티랑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한국의 FTA를 통해서 그 차량을 미국에 수출할 생각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 제조가 되니까 그 차량을 가지고서는 미국을 공략하려고 BYD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는 제도를 만드니까 BYD도 KG 모빌리티도 이렇게 커다란 벽을 만나버렸네요. 근데 KGM은 열심히 해보겠다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시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는 얼마나 받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다들 얼마다 계산하시는데 완벽하게 산출된 계산식들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자원순환성을 일반인들이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차량의 배터리에 정확히 어떠한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몇 퍼센트의 광물이 들어갔고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도 아직 보조금이 나온 거에 맞춰서 차량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보조금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국고 보조금이 170만 원에서 정말 잘 쳐줘서 맥스를 받는다고 해도 22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차량 가액이 5,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1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도 있죠. 만약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들은 평균적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와, 작년에는 거의 800에서 1200만 원까지 받았었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네요. 뭐 아직 테슬라가 가격을 발표 안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정말 저의 10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발표 이후에 이미 빈 넘버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모델 Y는 보조금을 거의 안 챙기고 판매할 것 같고, 모델 Y 기다리시던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대신 이번 연도는 모델 3에 좀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모델 3 기존 오너들이 새로운 모델 3로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 하이랜드라는 신형 모델이 들어오니까 이번 연도가 모델 3의 슈퍼 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모델 3 RWR 롱레인지 중국 제도로 수입해 오려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RWD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보조금을 거의 못 받을 것 같고, 롱레인지는 SCM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5,500만 원이 넘으면은 보조금이 50%로 삭감되어서 LFPA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보조금을 받을 테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WD는 아예 안 들어오고 롱레인지만 5,499만 원에 맞춰서 출시를 하고 보조금을 싹 쓸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차 가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근데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중국 모델 3 롱레인지가 28만 5,900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5,28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이랑 멀지도 않으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지도 않겠고, 뭐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치킨 게임을 하겠다고 선언한 일론이 5,499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 뭔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또 말도 안 되는 법안으로 보조금이 더 줄어들 텐데, 모델 3 구매를 생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올해가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계약은 환경부가 15일까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뭐 듣는 척만 하고 그냥 확정을 짓고 하면은 15일 이후에 계약이 열릴 것 같거든요. 계약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저희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친환경으로 가는 길을 포기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전기차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나라인 것 같네요. 다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좀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다 같이 그냥 밑으로 가자, 끌고 내려가는 그런 제도인 것 같네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가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국 기업이 이런 꼼수가 아닌 양질의 제품으로 승부 보기를 저는 좀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현대 기아에서 뭐 캐스퍼 EV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전기차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차량들만큼은 부족하다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일론 머스크가 진짜 치킨 게임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